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제가 기념일이라서 한동안 방송을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잘 쉬다 왔고요. 증시를 보면 지금 현재 굉장히 좋습니다. 좋아요. 그 이유를 크게 꽂아보자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 그 반대는 뭐죠?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을 짓누르던 이슈는 금리를 계속 올린다. 그리고 경기가 침체가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사실 뭐 금리 인하가 온다고 하면 경기 침체랑도 연결되긴 하죠. 경기 침체가 오면 금리 인하를 통해 개선하는 게 지금 현재의 금융 로직이니까요.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처음에 띄워놓은 이 차트는 HLB입니다. HLB. HLB를 보시면 굉장히 눈에 띄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제가 기억나시나요? 앞으로 유망한 섹터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한 1년 전입니다. AI 섹터랑 4차 산업혁명, 로봇 관련주죠. 얘들이 지금 굉장히 큰 상승 후에 조정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하나 꽂았던 섹터가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그 중에 최근에 분위기가 가장 좋은 게 HLB입니다. 그러면 지금 코스닥 시장은 그냥 다른 거 다 떠나서 공매도 금지가 영향을 크게 받는 섹터입니다. 거기에 코스닥의 상위 섹터에는 바이오가 많이 몰려 있죠. HLB가 최근에 급등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그냥 딴 거 다 떠나서 리보세라님이 어떠니 저떠니 이거는 이미 닳고 다른 이슈예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공매도가 급감했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급감했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급감했다는 건 공매도를 많이 상환했다는 거죠. 즉, 숏 커버링이 발생해서 HLB가 급등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HLB는 제가 홀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우든지팜도 최근에 좋았죠. 홀딩 가지고 있고요. HLB. HLB를 보시면 제가 요때 매수했었습니다. 요때 HLB 요때 매수했어요. 요때는 단기 트레이딩 들어갔을 때고 요때 매수를 했고 지금 현재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랐는데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라고 하면 지금 공매도 잔고가 줄어드는 상황을 봤을 때 조금은 더 지켜볼 만해 보입니다. 조금은 더 지켜볼 만해 보인다. 근데 HLB를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전부터 계속 급등 이후에 급락을 많이 해왔어요. 급등 이후에 급락, 급등 이후에 급락, 급등 이후에 급락, 급등 이후에 급락 이렇게 계속 가거든요. 이번에 급등했을 때도 급락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량을 덜어버릴까? 이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좀 덜어버릴까? 아니면 전고점을 뚫을 때까지 기다려볼까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공매도가 불가능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급등이 시작됐을 때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즉 약간의 거품이 낄 수 있다는 거죠. 현재 시장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거품이 어느 정도 낄 수 있다. 그래서 HLB를 좀 집중해서 볼 거고요. 바이오 섹터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셀트리온. 셀트리온도 제가 최근에 추가 매수를 좀 했는데요. 셀트리온은 제가 하락할 때마다 좀 모아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좀 모았고, 여기서 또 모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샀었죠. 처음에 여기서 샀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모았고, 계속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매매 마크가 사라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셀트리온도 현재는 추세가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게 셀트리온은 바닥을 잡고 있다. 바닥을 잡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닥을 잡고 있는 영역에서는 추가 매수가 용이해 보입니다. 바닥을 깨고 내려가면 좀 비중을 줄이고 바닥 깨고 내려가서 트랩 스윙이 확인이 되면 그때 다시 추가 매수를 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BL 바이오.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 저 진짜 계속 요 하단 라인에서는 조금씩 모으고 있습니다. 요 라인에서 좀 많이 모으고 있고요. 비중을 가장 크게 확대했던 때가 이때였죠. 코로나 폭락 때. 코로나 폭락 때 여기서 좀 비중을 많이 확대했고 이번에 트랩 스윙이 발생하는 걸 확인하고 추가 매수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도 좀 기대하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구독자분들이랑 그 다음에 카톡에서 찐팬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궁금했던 게 파메핀이었어요. 파메핀을 왜 자꾸 사요? 라고 하셨습니다. 파메핀은 계속 바닥을 뚫고 내려가고 있는데 왜 자꾸 사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락할 때마다 계속해서 샀어요. 최근에 급등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모아임 도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모아임은 또 바이오 중에 하나죠. 얘는 뭐 상장 폐지가 돼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흐름상.
이건 거의 뭐 상패 차트죠. 상패 차트로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파맵시는 포트폴리오가 허구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경계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파맵시. 그리고 최근에 또 하락할 때 모아가는 바이오 중에 하나가 앞타머 사이언스. 앞타머 사이언스도 지금 무상증자 이후에 좀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락할 때마다 좀 모으고 있고요. 바이오는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이 정도일 것 같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에코프로가 있습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는 제가 공매도 쇼커버링을 기대하고 들어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요 라인부터 좀 매수를 하고 있었어요. 요렇게 매수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선을 뚫어 올렸어요. 또 21선을 트랩으로 내려갈지 모르겠으나 이번에는 내려가더라도 21선에서 지지해주고 급등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좀 판단해 볼 예정이에요. 에코프로는. 에코프로는 단기 스윙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 150 레버리지, 얘는 뭐 이제 안정적인 수익권이죠. 코스닥 레버리지는 여기서 매수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권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버스, 달러 인버스가 이제 좀 아마 사람들에게 관심권에 들어올 것 같아요. 달러 인버스, 달러 인버스 EX죠. 달러 인버스 EX, 얘는 이제 매매 마크가 사라졌네요. 이쯤에 샀었죠. 이쯤에 샀었고 지금 이제 수익권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면 무조건 달러 인버스는 상승하게 돼 있죠.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죠.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시장 분위기가 지금 어떻냐 하면 이증시는 이제 상승 중이고 야간 선물도 좋습니다. 내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좋고 바이오테크도 좋죠. 지금 이제 분위기가 이래요. 국채 수익률도 잘 떨어지고 있고 금리 인하가 시사된 만큼 국채 수익률은 계속해서 떨어지겠죠. 이때까지 시장을 짓누르던 이슈가 사라지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시장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던 이유가 이겁니다. 다들 중내산에 했었잖아요. 시장 망한다, 상승하지 못한다. 그때 저는 시장을 낙관적으로 볼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상황을 예견했기 때문입니다. 뭐 현재 여러분들도 다 아셨겠지만 사실 이 데이터는 바뀌지 않거든요. 데이터는 바뀌지 않는다. 점도표가 아무리 괴롭히고 있어도 금리 인상의 천정에 와 있었고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은 그때는 시장이 이미 상승했을 거다. 경기 침체가 선언되고 있으면 이미 시장은 상승하고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예요. 지금 추세가 꺾이고 떨어지지 않는 이상 우상향을 굳이 우상향 기조로 굳이 버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너무 이렇게 시리어스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시장을 좀 둔감하게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어떤 섹터가 올라가냐를 계속 봐야겠죠.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AI, 로봇, 바이오, 그 다음에 테마로 치면 우크라이나 재건주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가장 많이 변동폭을 보일 섹터는 정치 테마주입니다. 정치 테마주. 정치 테마주를 노리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급등 나가는 섹터가 이런 게 있을 거다라는 건 예견하고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그 증시 주변 자금을 보면 예탁금, CMA 잔고 같은 것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죠. 그런 것들도 집중해 볼 만하죠.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건 상승할 만한 탄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놓친다면 좀 힘들어지겠죠. 금리 인하 기대감 올라탄 뉴욕 증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완화를 시사하고 있다. 이런 것도 나중에 큰 이슈가 되겠죠. 이거 최근에 대주주 양도세 완화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시장이 좀 실망하는 상황이 좀 발생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게 다시 나온다면 시장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근데 뭐 전 이건 잘 모르겠어요. 대주주가 양도세를 뭐 내내 만에 이건 좀 다른 이슈니까 다른 곳에서 다루는 걸로 하고요. 시장 분위기는 이렇게 좀 정리 드려 볼게요.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이렇게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현재 위치는 나쁘지 않다. 아직 상승의 폭은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트랩 스윙을 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상단 추세를 깨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럼 정말 크게 상승하고 있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는 많이 약했는데요. 그만큼 또 키 맞추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키 맞추기라는 건 사람들이 싸 보이는 걸 더 사는 거예요. 키 맞추기라는 건 허구는 아닙니다. 싸 보이는 걸 더 사게 되는 거죠. 아, 코스닥이 더 약했구나, 그럼 더 오를 수 있겠구나라는 심리가 생기거든요. 그 중에 가장 좀 지금 현재 유망한 게 바이오랑 2차 전지죠.
2차전지는 상당 기간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매물이 안정이 되었고, 그리고 공매도가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었기 때문에 숏 커버링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시장을 대응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제는 좀 섹터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좀 멤버십 영상들을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내일 시장도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